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이제 뭐 궁금하네요. 저 또한 이제 명절에 본가 내려가 봐야 돼가지고 이번 주는 좀 하루 정도 일찍 촬영을 하고 있고 하루 일찍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찍 더 이제 이렇게 음, 얼굴을 뵐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한 주간의 매수매도 주식 이번 주 거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시작을 하면 미국부터 시작을 하면 잠시만요. 이제 미국은 이제 9월 내에 9월 하락분을 전부 회복한 한 주가 되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지난주에 있던 흐름부터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주식이 올해 초부터 해서 7월까지 쭉 꾸준히 쭉 올랐죠. 오는 상태 내에서 7월 중순쯤에 트럼프 피격이 있었고 트럼프 피격 때 트럼프가 되게 멋있게 이제 이걸 극복해내다 보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가 하는 발언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뭐 대반이 방위비를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시장을 흔들면서 그때부터 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빠지다가 또 일본의 금리 인상 등이 생기면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거의 저점을 찍습니다. 저점을 찍고 그날 저점을 찍은 후에 계속 8월 끝까지 계속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한 상태에서 8월이 끝나고 이제 9월 2일 바로 이제 9월 첫 영업일 되자마자 바로 5.27%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2022년의 최악의 한 주를 맞이해서 한 주가 끝났는데 야 이거 9월에 계절성이 안 좋다고 하는데 4년 내내 9월은 이제 조정장이어서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9월 첫 주부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뭐 2022년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맞이하면서 5.7% 빠지다 보니까 이거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지? 이거 안 좋은 계절성에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란 우려도 있었는데 한 주 만에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기존의 고점 8월 말에 8월의 반등점을 바로 회복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7%가 떨어졌지만 이번 주에 바로 5.9%가 올라주면서 8월 말에 고점을 바로 회복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이제 8월 5일 최저점에 대비해서 한 9.1% 정도 올랐고 반등점까지 거의 다 온 상태로 지금 미국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은 약간 비슷해요. 다만 다른 점은 오를 때 좀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좀 더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올랐다면은 한국은 별로 오르지 않고 그냥 횡보를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다가도 하도 안 오르다 보니까 야 미국 한국은 이렇게 안 오르냐 하면서 한국도 드디어 올라주면서 7월에 이제 7월 중순 10일인가 11일이었죠. 그때 2,891을 찍습니다. 이 전에 뭐 코스피 3,000 간다 뭐 한다 뭐 엄청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하다가 2,891을 찍으니까 야 코스피 3,000 눈앞이다. 곧 간다라고 했었는데 이때가 고점이었고 이제 쭉 빠지면서 8월 5일 저점 때 엄청 빠졌죠. 빠진 상태 내에서 그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다가 8월을 맞이하고 미국이 9월에 이렇게 떨어져 주니까 바로 같이 떨어져 주면서 저점 근처에 왔다가 미국은 이번에 지금 회복을 했는데 한국은 꼬작 1.5% 회복하면서 거의 횡보하는 장에서 이번 주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비슷한데 뭐 말씀드렸듯이 오를 땐 좀 덜 오르고 떨어질 땐 좀 더 떨어지면서 이번에도 미국은 6% 올랐는데 한국은 1.5% 오르면서 지금 저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9월 3주 4주에 이제 들어오죠. 이번에 9월 2주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서는 이제 8월 저점을 찍어줬고 이번에 저점 찍고 올라와 줬는데 이건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결국 8월에 있는 저점, 그러니까 8월 5일 저점만큼은 가지 않을까 가지 않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항상 뭐 신규 구독하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좋은 방송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 올릴 수 있도록 저 방송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요. 자 그래서 코스피가 1.5% 올랐지 않습니까? 1.5% 올랐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봤는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6.6%나 떨어졌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30,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 지수도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도 떨어지는 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6%인데 전체 지수가 1.5% 올랐다는 거는 다른 주식들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엔터주라든가 화장품 다 올랐죠. 네, 올랐는데 이 삼성전자만 엄청 떨어졌으니까는 지금 1.5%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딴 건 다 올랐는데 삼성전자만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 산 마음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느낌을 딱 잘 표현하는 게 있어가지고 짤방 가져왔는데 슈카월드 코믹스에 나온 건데 요 그림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 추천한 주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추천한 것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잘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매월 정식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아니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은 돈 된다더라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HBM을 양산할 거야. 또 2분기에 엄청나게 수익을 벌었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엄청 잘 나가는데 엔비디아는 거의 다 회복했어.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지금은 안 좋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거의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는 소멸된 상태로 지금 얘기가 소멸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봐가지고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의 매수 주식 부분에서 다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9월 시작할 때부터 조정장이 왔지만 처음에 조정장이 왔다는 것 자체가 계속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그건 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일찍 종료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횡보할 수도 있다. 반등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시작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그때가 저점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8월에 하락장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15% 하락에 불과했고 어찌되었든 9월 중순에 인하가 있을 것이고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뭐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실상 주식에 좋은 거기 때문에 약발이 먹힐 거라 생각을 해서 이번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냐 폭락이냐는 지난주에 물음에 있어서 조정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에 하락은 매년 9월, 10월에 있는 계절적 조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제 생각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은 그거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지만 떨어진 만큼을 바로 회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번 주까지 흐름을 보면 뭐 3, 4주가 9월 3, 4주가 더 안 좋은 하락 기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8월 조정에 있던 그 가격을 한으로 해가지고 그거 내에서 움직이면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8월, 9월 2주의 흐름을 보니까 폭락의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진 것 같고 그냥 폭락이 아니고 계절적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결과를 준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이제 폭락이 올 수 있고 하락도 올 수 있고 조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저점을 기대하지 않고 이제 괜찮은 가격이 되면은 가격이고 현재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 수량을 계속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번 주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5일 내내 계속 매수했던 것 같고 어느 한 날 특정한 날에 매수를 많이 하는 게 또 아니고 그냥 5일 동안 꾸준히 조금씩 해서 계속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매수매도 주식입니다. 보듯이 한국의 주식이 8월 5일 저점을 찍고 반등한 후에 떨어져서 횡보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횡보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지수가 못 오른 거는 삼성전자가 못 올랐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엔터주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주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사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가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지금 더 많이 좀 매수를 해가지고 총 1640만 원 정도 모으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떨어졌을 때 제가 괜찮은 가격이니까 뭐 지수 ETF 같은 경우도 굳이 더 저점을 기다리지 않고 사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샀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걸 샀었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한번 팔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6.6% 더 빠져버려가지고 오히려 지수 ETF보다 더 매력이 있어가지고 물론 지수 ETF도 샀지만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매수는 할 생각입니다. 그건 뒷장에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수 ETF도 샀고 이제 다음 주 돼서 혹시나 이제 2,600을 넘게 되면 그리고 근처에 가게 되면은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3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라줬기 때문에 굳이 매수할 게 없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판 주식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전자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뭐 왜 그렇게 보고 있냐라고 할 때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특징 자체가 사실상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 더 좋은 시장이에요.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지수 자체가 계속 어느 정도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크게 성장하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향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이 올라오면 팔고 저점에 다시 사고를 반복하는 게 낫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통하다 보니까 사실상 트레이딩 비중이 더 높다고 봐요. 트레이딩 비중이 높고 그리고 올랐을 때 좀 잘 오르는 주식들 그러니까 테마에 걸린 주식들 그런 거 중심으로 사람들이 매수하고 어차피 트레이딩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굳이 저점에 있는 주식을 매수 안 하고 오르면 사고 더 오르면 팔고 또 테마가 있는 주식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떨어질 때 안 사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더 떨어지고 오를 땐 사람들이 더 사니까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좋은 주식이 무엇이냐? 잘 오르는 주식, 나쁜 주식은 잘 떨어지는 주식.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 주식이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기사가 더 잘 익히니까 뭐 안 좋은 기사들도 막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악재만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HBM도 양산하고 할 건데 이런 것도 결국 지금은 하도 지금 부각이 안 되면서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좋은 기사만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사 같은 경우도 결국 양산을 시작하면 이게 그게 반영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 얘기들이 갖다 붙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뭐 실제로 언제 양산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이 오르는 거는 양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가치보다 싸도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 있을 것 같으면 안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장기 투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진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놓고 계속 적립식으로 해서 모아가면은 결국에는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리고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한국 내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 뭐 애플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버크셔 해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상향 주식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장기 우상향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평가받는 가격 이 주식은 보통 얼마 정도의 주식이야 얼마의 가격의 주식이 했을 때 그 가격보다 떨어졌어요. 이거 원래 얼마의 주식인데 이게 좀 떨어졌네? 이거 싸네? 라고 덤볐다가는 쉽게 물먹기 쉬운 게 우리나라 국장인데 왜냐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테마와도 연동하게 되기 때문에 테마가 안 걸리거나 테마가 관심이 사라져 버리면 그게 펀다멘탈 대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반등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제 오를 시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일단은 이제 이건 싸다. 평균가 대비 싸다라고 접근했었을 때 결국 이걸 극복하고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이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덱스가 결국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결국 사이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였을 때 다른 특정 주식들은 샀었을 때 뭐 지수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코덱스 자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의 사이클이 고점에 올라왔을 때 내가 사고 있는 종목 주식이 올라와 줄 것인가 했을 때 그에 대한 회답을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치면 K 엔터라고 치면은 내가 엔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자, 전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샀어요. 샀고 그리고 주식 전체 시장이 좋은 때가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엔터테이머가 안 터지면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 자체가 올라주면은 같이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주식.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엔터테이머 걸릴까? 아니면은 화장품 주식 할 때 사람들이 이거 흥행몰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주식시장 자체가 회복하면 오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주식도 전체 지수적으로 봤을 때 뭐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올 것이고 그때 분명히 현재 가격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생각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 자체가 2575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뭐 코스피 3000 간다, 3000 간다 해도 3000 가면 한 15%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기존의 가격 뭐 신고가 찍는다. 아니면 최소한 그때 그 전에 고점인 89,000원, 9만원 정도 찍는다 쳐도 거의 30% 정도, 20%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보다도 더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전체 지수의 전체적인 시장이 큰 사이클을 봐가지고 지수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수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괜찮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뭐 보일 때마다 모으고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100원 하락할 때마다 한 주씩 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600원 떨어지면은 이제 한 1%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우량주는 500원 떨어지면은 이제 1% 떨어진 거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는 한 65원 정도를 투자하게 돼요. 이건 기계적 투자. 그러니까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매수를 그렇게 걸어둔다는 거고. 그거 말고도 제가 핸드폰으로 봤을 때 뭐 괜찮은 가격이다 싶으면 더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6만 삼성전자가 5만 전자 찍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두 주씩 계속 모아갈까, 더 모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더 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를 모으면 만약에 20%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이게 1,300만 원 더 사는 거니까 3천만 원 정도를 최소 모으게 돼요. 왜냐면은 저는 이것 말고도 또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수가 더 떨어져 가지고 삼성전자를 3천만 원 모았어. 이거 좀 무겁게 느껴지나? 저 부담 이 가격 매수한 물량이 좀 부담스러울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이제 괜찮은 가격을 생각하고 있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모을 것 같고 만약 내년 4월까지는 계속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만약 그때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크게 문제 없는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올랐다는 거는 결국 아직 전체적인 사이클 지수, 그러니까 코덱스 지수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주식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꽤 크게 수익은 못 냈을 거니까 뭐 저점인 거니까 그때까지 좀 더 많이 사두지 뭐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것 같고 그래서 요런저런 면에서 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꾸준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미국, 홍콩, 일본 해외 주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6% 오르는 한 주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서 그나마 많이 오르는 한 주였지만 그건 내에서도 좀 잘 안 오른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안 올랐나 보면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뭐 나이키, 또 발레 이 정도 이제 지금 가격 괜찮을 때 조금씩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티켓큐크랑 코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날그날의 가격 보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대로 갔죠. 티켓큐크는 풀장 열어가지고 올랐다 팔고 떨어졌다 사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장이 끝났을 때 올랐다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집 결과가 다 안 나왔으니까 10월, 11월까지 돌려보고 그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략이 어떻게 통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주식들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9월 하반기랑 10월 계절성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좀 더 괜찮은 가격 되면 더 많이 사야지 하고 조금씩만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산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보이실 건데 스미토모 금속광산이거든요. 많이 모르시는 주식일 텐데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준비했는데 요 주식은 제가 한 3년 정도 그 전부터 이렇게 살려고 지켜봤던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인플레가 심할 때 그 원자재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잘 오르다가 침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에너지주처럼 좀 떨어졌다가 침체 얘기가 끝나면 바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에 보통 하는 그 포인트가 4천 정도 선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이하는 잠깐만 짚고 바로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위가 결국 일본 주식은 100만 원, 100주씩 다 사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살 때 3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써야 돼서 아 이거 괜찮은 가격처럼 보이지만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지켜봤다가 지켜보니까 바로 반등해 버리고 8월 5일에서도 그때 4천 이하 떨어졌었는데 제가 좀 더 싸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바로 반등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 일본장이 좀 흔들릴 때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3,600 이하를 찍길래 이번에는 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샀던 이유가 이걸 살려다 보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발레가 좀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사면 되지 내가 굳이 스미토 금속광산 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발레는 산 후에 좀 올라 버려가지고 사기 좀 애매해져 버렸고 그리고 일본 주식이 이게 좀 많이 떨어져 줬고 그리고 일본 엔화가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가지고 처리할 겸 같이 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한 400엔 정도 떨어질 때마다 제가 100주씩 매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3,520 정도 샀으니까 다음에 3,120 고인근 3,150, 3,120 그 인근 되면은 사고 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2,750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로 접근하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 어느 정도 이게 광물도 오르는 이 주식이 때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문제가 없고 배당도 주고 괜찮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저번부터 이제 원자재주를 좀 좋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주식들은 이제 발레, 베리골드, 그다음에 우라늄인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모으고 싶었는데 계속 지켜봤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기회가 되면 이것도 매수하고 싶고 또 발레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괜찮지만 또 떠져서 기회가 오면 이거는 매수량을 확 늘려서 좀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 공개입니다. 네. 나스닥이 많이 올랐지만 달러가 좀 떨어졌어요. 1320원대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달러 하락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거였겠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올라주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막아줬습니다. 네, 그렇게 막아줬고 그리고 상승 ETF는 이제 원래 계획에서는 제가 이제 상승 ETF는 좀 오르면 팔고 그 다음에 인버스 사고 그래서 떨어지면은 인버스 팔고 다시 종목 지수 사려고 했는데 9월 초부터 떨어지면서 제가 상승지수 ETF를 못 팔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쉽긴 아쉽지만 뭐 그 다음에 대응이 중요한 거니까 이미 지금 떨어진 가격도 괜찮으니 그럼 상승 ETF 바로 사지 뭐 샀어요. 사가지고 이 산 것들이 이번에 올라주니까 다시 수익을 낸 상태이고요. 이런 것도 결국 이번 주에 수익을 지켜주는데 좀 역할을 해줬네요. 그리고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화장품 K엔터 잘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좀 떨어져 주면서 수익을 약간 좀 갉아먹었고 그러니까 갉아먹었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아니고 좀 더 플러스를 많이 내줬었는데 많이 그걸 많이 빠져주면서 크게 기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이번에 거의 1,000만 원부터 썼죠. 아니면 삼성전자 사느라고 이제 샀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신용대출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출이 커지고 있는데 대출을 무릅쓰고 삼성전자를 계속 살까? 아니면은
대출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무리하게 사기보다는 좀 한 템포 워워워 마음을 다스리고 좀 천천히 사볼까.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제 생각은 결국 결론은 신용대출 좀 많아지더라도 사는 게 맞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비교해봤을 때 제가 주식담보대출까지 쓰면은 이자가 한 7.5%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1년 뒤를 봤을 때 7.5% 이상 안 오를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버티면 결국 더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 뭐 사고 이제 좀 더 많이 사게 돼가지고 주식담보대출 써야 되면은 쓰지 뭐 라는 것이 지금의 상태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 훗날에 제 발목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안 해봤던 거고 조금씩 해봐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도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지금이 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6% 올랐고 뭐 코스피도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3전만 빼면 더 올랐고 3전 빼면 더 올랐고 그래서 3전 빼고 다른 주식 다 오른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 삼성전자 가격이 최저점에서 거의 종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최저점 근처에 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지면 바로 또 최저점 이하인 거죠. 그 상황에서 바로 9월에 오는 다음 9월 3주차는 최악의 계절성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 좀 더 기회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 저점에서 버티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더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여전히 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좋은 가격 오면은 계속 살 거다.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저점이 상태에서 엎치는 덧친 격으로 계속성도 안 좋으니까 더 빠질 수 있을 거니까, 야, 이때가 정말 기회인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뭐 기회인 것 같다 해서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를 할 거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매수도 할 거고, 만약에 매수하다가 총알이 부족하면은 뭐 주식담보대출도 써서 좀 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오는지 주식담보대출까지 써가지고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덧붙여서 주식담보대출 가은 것도 당연하고 콜 덧붙여가지고 1%당 매수량은 더 늘려서 더 많이 더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인하 발표가 있죠. 이거 막 읽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금리 인하는 결국은 호재예요. 호재인데 이걸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미 얘기했으니까 당장 발표가 났을 때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저는 떨어지면 매수할 거니까 계속 모아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기회가 미국장에 놓으면 뭐 발레라든가 나이키처럼 뭐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도 좀 더 매수를 할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산사 주식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는데 그 일본 엔화가 오른 거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있고 기회가 되면 이것도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9월 3주, 4주 최악의 계절성이 오는 그런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가격이 싸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잘 사고 잘 해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최악의 계절성 구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이 기간에 업무도 바쁘지만은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잘 지켜볼 거고 연휴 기간 내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고 또 올릴 내용이 있으면은 뭐 게시판이든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또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